네, 앞에서 보신 대로 뉴욕 증시가 굉장히 힘차게 올해 첫 거래일을 스타트를 했습니다. 어떤 이슈도 있었는지 최현재 전문가와 함께 조금 더 내용 짚어드릴게요. 전문가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끝도 화려하고 시작도 창대합니다. 뉴욕 증시가 이렇게나 강하게 또 새해 벽두를 여네요, 전문가님. 네. 어제는 뭐 전형적인 뭐 연초 효과가 나온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올해 투자자들은 올해 경제를 낙관하면서 뭐 오미크론은 크게 신경 쓰지 않으면서 주식을 매수하면서 3대 지수 모두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랑 S&P 500은 뭐 마감치로는 사상 최고치를 다시 썼고요. 다우는 어제 0.7% 상승, S&P 500은 0.6% 상승, 나스닥은 1.2% 상승했습니다. 어제 테슬라, 루시드를 비롯한 자동차주가 강했는데 GM과 포드는 4%대 상승, 피스커도 한 6.2%대의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어제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강세를 나타내면서 은행주는 크게 상승했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3.8% 상승, 그다음에 웰스파고가 5.7% 상승, 시티가 4.5% 상승했습니다. 어제는 그리고 이제 오미크론과 기상 악화로 인해서 항공 비행기 운항이 취소됐음에도 항공주들은 투자자들이 뭐 연초 효과를 좀 낙관하는 바람에 상승했는데요. 델타가 3.2% 상승, 그다음에 아메리칸 에어라인이 4.4% 상승, 유나이티드 항공도 3% 후반대의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여행주도 역시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카니발이 6.4% 상승, 로열 캐리비안이 5% 이상 상승했고 노르웨이지안 크루즈가 7% 상승했습니다. 어제 그리고 보면은 반도체 주식도 강했는데요. AMD가 4%대 상승, 그 다음에 에스턴 테크놀로지가 강세를 나타냈고요. 그 다음에 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시장은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연초 효과 랠리 낙관하면서 뭐 상승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애플이 어제 이제 2.5% 상승하면서 시총이 장중에 3조 달러를 돌파했는데요. 자율주행차와 메타버스 등에서 뭐 계속적으로 잘 팔리는 제품을 출시할 거다라는 기대감으로 강세를 나타냈고요. 역시 올해 시장이 조금 어떻게 보면 좀 불안할 것이라는 그런 전망에 의해서 역시 애플은 막대한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그런 뭐 안도감도 어제 상승에 어떤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어제 웨드부시에서는 강세 시나리오일 때는 목표 주가를 225달러까지 본다고 얘기했고 목표 주가는 200달러를 제시했습니다. 역시 강력한 제품 판매가 계속될 것이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고요. 어제 테슬라 같은 경우 13.5% 급등을 했는데요. 21년 4분기에 차량 인도 대수가 월가의 기대치를 상회했다라는 이제 뭐 그런 기대감으로 소식에 어제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JP모건은 긍정적으로 평가했고요. EPS도 상향했습니다. 번스타인 측에서는 뭐 인도량은 우수했으나 그러나 뭐 자기네들이 볼 때는 역시 밸류에이션이 높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 뭐 단기적인 상승은 가능해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루시드는 7.6% 급등을 했는데요. 시티 측에서는 어제 목표 주가를 제시를 했는데 57달러를 제시했습니다. 글로벌 IB들 중에서 목표 주가가 가장 높게 제시를 했고요. 향후에 보면은 테슬라보다 루시드의 잠재력이 더 좋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브비는 어제 이제 의약품 판매 모멘텀이 강력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어제 얘기를 했는데요. 파이퍼 샌들러 측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적 전망이 밝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비중 확대를 제시하면서 목표 주가는 129달러에서 160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바클레이즈 증권에서는 올해 은행 섹터의 전망을 좀 낙관한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금리 인상과 결국에는 대출 증가로 인해서 낙관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올해 이제 은행 sek터 전체적으로 좀 아웃퍼폼을 기대한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제조 PMI가 57.7로 나왔는데요. 11월에 58.3보다는 소폭을 하락했지만은 시장 예상치와는 일치했습니다. 지금 공급망 병목 현상이 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라고 이제 지금 JP모건 측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결국에는 뭐 신규 주문 둔화로 좀 그런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마켓워치 측에서는 투자자들이 21년에 강력한 랠리로 22년도에도 올해에도 강세장을 기대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S&P 500 같은 경우 과거에 20% 이상 랠리했을 때 그 다음에는 평균 7%대의 상승을 이어왔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JP모건 측에서는 인플레이션이 1분기에는 완화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한 3.5%대까지 떨어질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천연가스와 에너지 가격이 하락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좀 많이 떨어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1.63%대로 마감을 했는데요. 7.7% 급등을 했습니다. 네. 국채 금리가 또 많이 올라갔습니다. 1.6을 저희가 본 게 작년에 11월 말 이후에 처음으로 10년물 국채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현상을 좀 체크가 됐는데 왜 그런 겁니까? 조기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 때문일까요? 결국에는 네. 제가 봤을 때는 역시 금리 인상이 이제 올해 이제 뭐 1분기에 아마 바로 닥칠 것 아니면 같죠? 봄에 네. 이렇게 있을 것 같으니까 결국에는 그게 이제 반영이 돼서 오르는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범위를 어느 정도로 봐야 될지 어제도 저희가 이 시간에 전해드렸습니다만은 3월에 금리 인상할 것 같다라는 답변이 절반 이상이 나왔기 때문에 가능성 이제 현실화를 열어두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상황이라면은 조금 더 국채 금리 상단을 더 높이고 봐야 됩니까 저희가? 예, 역시 좀 그래야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일단은 일단 뭐 1.6대로 급등을 하면서 1.7이 어제 이제 목전에 왔기 때문에 네. 어제도 장대 양봉이 나왔거든요. 그런 거 기술적으로 본다면은 충분히 뭐 이제는 저번에 이제 작년 5월인가 6월에 이제 그때 고점이 1.77 뭐 그걸로 알고 있는데 네. 뭐 그 레벨을 한번 테스트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러나 이제 뭐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많이 올랐어요. 또. 일정 예. 부분 저번에 1.77을 한번 봤기 때문에. 이제 한번 예. 봤기 때문에 그 위에 상단에서 조정을 받을 것으로 좀 보고 있고 뭐 1.7 간다고 해서 뭐 나스닥이 다른 S&P 500이나 다우가 뭐 어떻게 보면은 살아 있는 이상은 네. 조금 수익률은 조금 낮아질 수 있지만 뭐 급락까지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는 일단 보고 있습니다. 옛날처럼 뭐 국채금리 올라간다고 성장주에서 자금 빼고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 나오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어떤 제한적인 범위? 제한적으로 하락 예. 하지만 제한적일 것이라고 보고 있고 예. 결국에는 뭐 1.9 넘어가서 뭐 2% 초반까지 가면은 나스닥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긴장하겠죠, 영향이 있을 그때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속도가 이제 문제일 것 같아요. 상방에 대한 가능성은 충분한데 어느 정도 속도로 올라가는지에 따라서 조금 더 시장의 민감도가 체킹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플레가 좀 잡힐 것 같다고 JP모건에서는 봤습니다. 사실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예상보다 빨리 금리 인상을 단행을 하는 것인데 천연가스나 에너지 가격이 잡혀가지고 인플레가 조금 죽을 거다 이런 시각인데 동의하십니까? 에너지 가격이 좀 내려갈까요? 이게 이제 저는 이제 그거 너무 이제 에너지 가격만 보지 말고 네. 좀 다른 걸 봤으면 좋겠는데 이제 공급망? 경직성 인플레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아. 뭐 스티키 인플레이션이라고 해가지고 네. 그런 지수가 좀 올라가는 게 이제 결국에는 제가 뭐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뭐 임차료 부분하고 그렇죠. 그런 네. 임대료 부분하고 이제 그런 쪽에서 집값하고 이제 그런 고정비들. 맞물려 있어가지고 너무 예, 이제 예. 그쪽이 이제 그거는 이제 쉽게 안 움직이거든요. 경직돼 그렇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저는 그렇게까지는 3.5%까지는 떨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지 않고 저는 한 5% 정도, 5% 초반 정도 그냥 나오면은 잘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팍 꺾일 가능성은 없다. 네, 어느 정도 이 인플레 수준이 유지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좀 해주셨습니다. 전반적인 뉴욕장을 보면은 뭐 청개구리 투심이라고 표현해도 괜찮을까 싶은데 40만 명의 하루에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소방과 경찰력이 마비가 되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전혀 의식하지 않고 뉴욕 증시가 잘 갔거든요. 앞에서 연초 효과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그 투심이 많이 작용했다고 보세요. 새해 효과입니까 이게? 네, 맞습니다. 뭐 결국에는 그런 것으로 봐야 되겠고요. 뭐 어떻게 보면은 뭐 항공기 운항 취소라든가 뭐 이러면은 당연히 뭐 항공주나 여행주는 심리적으로 예전 같으면 안 좋을 수 있는데 그렇죠. 연초 예. 효과에 대한 어떤 낙관적인 기대 이게 좀 어떻게 주식을 매수한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저는 어제 같은 경우에는 뭐 국제유가 같은 경우도 한 1% 초반대의 강세를 나타냈는데 에너지 업종이 어제 상당히 좀 강했어요. 강했죠. 예. 뭐 1% 초반 상승한 것보다는 훨씬 더 강했기 때문에 3%, 5%뭐 이렇게 종목별로는 강했기 때문에 역시 뭐 같은 효과를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어제는 근데 이 새해 연초 효과가 각 섹터로 다 갔어요. 에너지 올랐죠. 반도체 굉장히 좋았고요. 전기차 올라갔고 뭐 전반적으로 은행주까지 해서 매기가 확산이 되는 모습이었는데 그 안에서도 도드라진 게
애플의 활약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도 뭐 자사주 매입이라던가 현금 많기 때문에 올 한 해 탄탄하게 갈 것 같다라는 애플에 대해서 예상을 좀 해주셨는데 생각보다는 굉장히 강하게 또 반응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시총 출발하는 게 좀 부담이 될까요? 아니면은 조금 더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할 거라고 보세요? 애플에 대해서? 일단은 나스닥 같은 경우나 S&P 500, 뭐 다우 다 마찬가지로 연초 효과가 좀 더 이어질 것이라고 보면은 단기적인 주가의 모멘텀은 조금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일단은 S&P 500이 고점을 보이면은 뭐 전체적으로 좀 꺾일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역시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한 5천 초반 정도를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도체 주식도 저희가 좀 봐주시면 좋겠는데 엔비디아가 보니까 간밤에 많이 올라왔는데 올해 반도체 판매량에 대해서 월가 분석이 좋게 나왔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9% 넘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관련된 주들이 많이 올렸는데 이번 주에 저희 삼성전자 실적 발표도 예고가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전반적인 반도체 쪽의 국내 증시 흐름 어떻게 체킹해 주시겠어요? 어제 이제 엔비디아나 AMD가 특히 AMD가 좀 더 강했죠. 한 4% 네. 뭐 중반대를 상승했고 네. 어제 TSMC도 한 7%대의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반도체 주식이 예, 다 좋았어요. 대만의 TSMC도 강세를 기록했고 네. 삼성전자는 일분기 실적은 계속적으로 뭐 반도체 메모리 쪽이 안 좋다고 하지만 상향 조정 뭐 매년 아니 매 분기마다 계속적으로 뭐 좋은 실적 발표하고 있어가지고 네. 뭐 지금은 뭐 어떻게 보면은 주가가 올라왔는데 삼성전자가 뭐 이제 실적에 대해서 반응한다기보다는 전체적인 어떻게 파운드리 쪽이나 뭐 다른 쪽에서 어떤 성장 모멘텀을 좀 더 찾아야지. 그리고 파운드리 쪽에서의 영업 이익이 어느 정도 나오고 그게 좀 더 중요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수가 일단은 4,000선을 넘어섰기 때문에 네, 국내 주식들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은데 네, 연관성, 커플링과 흐름도 오늘 좀 체크해봐야 될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아쉬운 게 어제 우리 증시가 연초 효과가 있다가 어렵다고 해야 될지 장중에 오르다가 이게 다 빠져가지고 조금 힘이 없게 시작이 됐거든요. 어떤 신호로 보세요? 계속적으로 박스권에 갇혀 있는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박스권의 흐름을 좀 위에 상단을 계속적으로 한번 터치는 한번 계속적으로 시도할 것입니다. 지금 외국인들은 매수가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어가지고 뭐 나쁘지는 않은데. 뭐 사고 있나요? 예, 외국인들이? 지금 어제 뭐 외국인들은 뭐 기존에 뭐 사던 거 반도체 관련주들도 반도체 사고 샀어요? 어제 뭐 예. 계속 그랬는데. 이제 외국인들이 어떻게 보면은 개인들의 연초에 매수를 조금 유도하는 측면도 좀 있는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뭐 지금 개인들이 조금 매수를 해주고 있어가지고 근데 지금 개인들이 가담을 하고 있는데 뭐 기관 측에서는 또 이제 팔고 있어가지고 네네. 그렇게 강력한 상승 모멘텀이 지금 나오지 않고 있는데 일단은 종목별로 지금 중소형 종목 쪽으로 저는 조금 매기가 그쪽이 더 낫지 않겠느냐 계속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대형주는 지수가 갇혀 있으니까 만약 이게 뭐 박스권 대형주의 하단에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 한번 사볼 만한데 저는 나머지 종목 대형주들은 그냥 일단 매매 관점보다는 그냥 투자의 관점에서 좀 들고 가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소형주에서 어제 튀었다는 게 개임이고요. 일단 전기차가 많이 밀렸어요. 뭐 소재라든가 장비 쪽에서 흐름이 안 좋았고 바이오는 뭐 각계 전투기 때문에 저희가 묶어서 뭐 지금 세트로 얘기하기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만은 중소형주 안에서도 조금 더 타겟을 좁혀주신다면 어떤 쪽이 이런 효과를 가장 강력하게 볼까요? 지금 뭐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저는 어제 이제 뭐 모빌리티 관련 쪽이나 그러니까 자율주행이죠. 자율주행 관련 쪽이나 예. 어제 뭐 게임주가 좀 상승하다가 이제 뭐 조금 꺾였는데 게임주는 조금 이제 계속적으로 좀 바라봐야 되지 않나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지수랑 무관한 결국에는 종목이 조금 나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바이오는 지금 각계 전투가 나오고 있고 종목별로 가는 종목만 가고 또 안 가는 그렇죠. 종목도 안 가고 있고 네.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역시 저는 그래도 뭐 자율주행이나 게임주가 좀 더 낫지 않나 계속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쪽에서 계속해서 네. 수익률 게임 벌어질 거라고 또 예상해 주셨네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얘기 좀 들어봤습니다. 지금 트리플 효과였습니다. 애플과 테슬라, 반도체 요 세 가지 힘으로 강력한 이런 효과가 뉴욕 증시가 확인이 됐습니다. 첫날 벽도부터 굉장히 강하게 출발을 했기 때문에 요 흐름을 이제 이어가는지 연속성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주인공이 너무나 좀 많이 나온 반면에 사실 우리 증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제 시장이 조금 썰렁했습니다. 거래 대금이 많이 유입되지도 않고 시장을 뭔가 주도할 만한 아직까지 강력한 힌트를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럴 장을 누가 끌고 갈까 계속해서 탐색
선택전이 벌어지지 않을까 싶거든요. 가능성 쪽에서는 자율주행 좀 잘 보자라고 얘기해주고 있고 그런 쪽에서 투자 힌트 얻어가면서 종목별 대응이 조금 더 중요한 오늘 장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최현재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